당신이야? 당신이지? 나를 몰라? 당연히 처음 뵀으니 모르죠. 분명히 죽었다고 결국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장례까지 치렀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본다고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재의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자락이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마주했던 저녁 노을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래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죠. 수정아. 태호의 입술 사이로 아내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이미 붉게 젖어들고 있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내일이면 딸 서연이의 결혼식인데 가슴 속에는 기쁨보다 먹먹한 그리움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도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죠. 20년 전 베트남 다낭의 해변이었습니다. 8살 서연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수정은 아이 옆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담고 있었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내의 미소가 바다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태호는 음료수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해변에는 서연이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요. 해경이 출동하고 이틀간 수색이 이어졌지만 수정의 흔적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이 아내는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매일 밤 써온 기록이었죠. 태호는 펜을 들고 오늘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내일 서연이가 결혼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나 혼자 보게 됐어. 당신이 손잡아주지 못할 버질로드를 내가 혼자 걸어야 해. 그게 너무 미안해.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갔죠. 눈물이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빠, 서연이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젖은 눈을 본 서연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어렸죠. 서연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죠. 태호는 황급히 일기장을 덮으려 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손이 먼저 아버지의 손등 위에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정의 손처럼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아빠, 저 알고 있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가 아직도 엄마한테 일기 쓰고 있다는 거요. 매일 밤 이 방에 들어와서 엄마 사진 보면서 우시는 것도요. 다 알고 있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 앞에서는 항상 담담하게 굴었는데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연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저도 매일 엄마 생각해요, 아빠. 아침에 눈 뜰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의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던 거죠. 태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요. 8살에 엄마를 잃은 딸도 2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요. 서연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가느다란 팔로 아버지의 넓은 등을 감싸 안았죠. 고마워요, 아빠.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역할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다 알아요. 아빠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다 저 때문인 거 알아요. 태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죠.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엄마처럼 따뜻하게 못 해줘서, 엄마가 해줬어야 할 것들을 아빠가 다 못 채워줘서, 아빠는 충분했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겠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던 것처럼요. 언제부터 역할이 바뀐 걸까요? 어느새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놓았습니다. 서연이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분명 그걸 바랄 거예요. 아빠가 매일 밤 울면서 지내는 거 엄마가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태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수정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눈매도 미소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엄마 많이 닮았어. 볼 때마다 엄마가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저 보면서 엄마 생각하세요. 슬프게 말고 행복하게요. 엄마가 아빠한테 남긴 선물이 저잖아요. 그 말에 태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죠. 감사함이 그리고 작은 위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결혼식 때 울면 안 돼요. 알죠? 태호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울긴 누가 울어. 방금도 우셨잖아요. 이건 다른 거야.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를 닮은 그 미소가 태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죠. 서연은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내일 멋있게 제 손잡고 걸어주세요. 엄마 목까지요.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죠. 태호는 다시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수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수정아, 들었지? 우리 딸이 저렇게 컸어. 당신 닮아서 마음도 예쁘고 당신 닮아서 눈물도 많아. 내일 당신 대신 내가 서연이 손잡고 걸을게. 당신 목까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창밖에는 어느새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죠. 태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젖은 작은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내일은 딸의 결혼식입니다. 수정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매일 밤마다 꼬았던 꿈처럼 오늘 밤도 수정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면서요. 햇살이 예식장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장식된 버질로드 위로 빛의 조각들이 흩뿌려지고 있었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서연의 결혼식, 태호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날이었습니다. 태호는 대기실에서 나와 하객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양복깃을 여미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야 했죠. 신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객석 한쪽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선, 목덜미의 곡선, 머리카락이 귀 뒤로 넘어가는 모양까지 등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세상에 저런 실루엣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태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정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왜 내 눈에 수정이가 보이지?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태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양, 볼에 패이는 보조개의 위치까지 20년 전 그 얼굴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호는 가까스로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수정이가 어떻게 저기 앉아 있을 수가 있지? 그때 란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죠. 아, 사돈어른.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란이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란이 그 여자의 팔을 잡고 이쪽으로 데려오고 있었죠. 공기가 눌려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태호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이분은 미셸이에요. 베트남 최고의 드레스 공방 대표시죠. 저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태호는 눈앞의 여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미셸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어머니께 정말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한 음색,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까지. 이건 분명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미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태호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갔습니다.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죠. 그렇죠. 저를 모르시는 거죠? 미셸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당연히 처음 뵀으니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뜬금없는 질문은 왜 하시는 거예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당신은 나를 몰라?
란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늘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태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잠시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아서. 미셸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호의 심장을 후벼 팠죠. 호호,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가를 닮았나 봐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태호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얼굴로요. 태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죠. 딸의 결혼식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간 태호는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울에 비친 눈이 충혈되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58년 인생에서 이토록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수정이 맞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남이 남을 닮은 건가? 태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20년 만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수정아, 당신이 맞아? 정말 당신이야? 예식장 어딘가에서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태호는 혼주석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 없이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태호의 눈은 단상위 신부가 아닌 하객석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셸. 저 여자의 이름이 미셸이라고 했죠. 웨딩 마치가 울리고 축사가 이어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도 태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서연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살포시 들어올리며 미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미셸 이모, 정말 감사해요.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꿈만 같았어요. 미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서연 씨가 예쁜 거예요. 드레스는 그냥 옷일 뿐이에요. 란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셸 언니가 20년 전부터 저한테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며느리 드레스는 꼭 언니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미셸이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체형 재면서 피팅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예전에 만난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요? 미셸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드레스 안쪽을 살짝 들춰 보였습니다. 안감에 작은 나비 문양 자수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죠. 저도 모르게 이 문양을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연 씨를 처음 봤을 때 문득 나비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서연이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이분이 제 드레스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베트남 최고의 드레스 공방 대표시래요. 인사하세요. 태호의 눈이 미셸과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쿵 하고 떨어졌죠. 나비. 수정이 가장 좋아했던 문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수정의 드레스에도 나비 자수가 있었죠. 수정은 언제나 나비를 좋아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죠. 미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시 인사했습니다.
따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축하드려요. 태호는 멍하니 미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장인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죠. 장인어른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내가 챙길게. 서연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았죠.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봤으니까요. 서연도 미셸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었습니다. 28회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랑과 미셸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예뻐요. 신랑이 복이 많네요. 그러게요.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태호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죠.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아빠 좀 부탁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 하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잠깐 실례할게. 태호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쇠사슬을 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죠.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숨기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가볼게. 걱정 마. 민준이 태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장인을 지켜야 했죠. 화장실 문 앞에서 민준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태호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옆에 기대어 섰죠. 장인이 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위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나왔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태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죠. 태호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서연이 잘 부탁해. 민준이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였죠. 태호는 민준의 위로에 힘을 얻어 가까스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딸의 피로연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민준아. 두 사람이 피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넥타이가 흐트러진 것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들어섰죠. 양복깃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그때 미셸이 태호를 발견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그의 얼굴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죠. 다른 결혼식의 아버지들보다 유독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셸은 자신도 모르게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알 수 없는 친근함이 느껴졌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죠. 딸을 보내는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감동적인 거겠죠.
미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미셸의 시선이 태호의 넥타이에 닿았습니다. 넥타이가 좀 흐트러졌네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미셸의 손이 태호의 넥타이를 향해 뻗었습니다. 태호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넥타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미셸은 매듭을 풀고 다시 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매듭을 살짝 왼쪽으로 틀어 고정했죠.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수정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20년 전 매일 아침 태호의 넥타이를 매주던 수정. 그녀는 항상 매듭을 살짝 왼쪽으로 틀었죠. 정중앙이 싫다며 조금 비껴 있는 게 더 멋있다고 했었습니다. 미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 자신도 방금 한 행동에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죠? 미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이 붉게 물들었죠.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셸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울다 지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셸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미셸 이모,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장인어른도요. 민준은 미셸이 가끔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란에게 들은 적이 있었죠. 2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보살피려 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한 발짝 뒤에서 미셸을 관찰하고 있었죠.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미셸이 의자에 앉으며 새끼손가락으로 귀 뒤를 긁었습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처럼 보였죠. 태호의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수정도 긴장하면 똑같은 행동을 했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미셸은 따뜻한 음식은 건드리지 않고 차가운 샐러드부터 먼저 먹기 시작했죠.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정은 언제나 찬 음식부터 먹었습니다. 입안이 뜨거워지는 게 싫다고 했었죠.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테이블에 웃음이 번졌죠. 미셸도 함께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찡그러지는 웃음이었죠. 똑같았습니다. 수정의 웃음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서연이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미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죠. 민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상해. 미셸 이모만 쳐다보고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아까 넥타이 매주시던 것도 좀 이상했고. 서연의 눈에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불안했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더운지 샌들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그녀의 발목에 꽂혔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희미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이었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그건 신혼여행 때 커플로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태호의 왼쪽 발목에도 똑같은 나비가 있었죠. 20년이 지났지만 그 문신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태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발목을 만졌습니다. 바지 안쪽, 양말 위로 나비 문신이 숨어 있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넥타이 매는 버릇, 귀 뒤를 긁는 습관, 찬 음식을 먼저 먹는 식성,
웃을 때 찡그러지는 눈꼬리 가리고 나비 문신까지 태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죠. 저 여자는 수정이야. 아니, 수정일 수도 있어. 태호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눈앞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수정인지 아닌지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태호는 란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차분해진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울면 안 됐습니다. 확신을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했죠.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태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미셸 씨, 그분에 대해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미셸 언니요? 왜 갑자기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첫인상이 특별하셔서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다고 하셔서 궁금했습니다. 란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제가 해안가를 걷다가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파도에 떠밀려 온 것 같았죠. 숨은 겨우 붙어 있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죠.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두부 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깨어나고 나서도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기억을 완전히 잃은 거였죠. 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 외에는요. 태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20년 전 해안가, 두부 외상, 기억상실, 한국 여성,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미셸이라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져서 가족처럼 지냈어요. 언니 동생 하면서요. 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봤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미셸 언니는 베트남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손재주가 좋아서 드레스 만드는 일을 배웠고 지금은 최고의 공방 대표가 됐어요. 태호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듣고 있었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면서 울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가족처럼 아꼈어요. 미셸 언니에게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20년을 함께 지냈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이국 땅에서 홀로 살아왔던 거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낯선 땅에서 버텨왔을 수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감사함이었습니다. 수정을 발견하고 돌봐주고
가족처럼 아껴준 란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었습니다. 란이 아니었다면 수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호는 란에게 큰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뭐요? 그냥 미셸 씨를 그렇게 아껴주셔서요. 2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태호는 자리를 피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미셸은 수정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던 거죠. 기억만 잃은 채로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는 확신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사랑하는 수정이 맞았습니다. 태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미셸의 기억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면 안 됐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미셸의 기억을 되살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요. 괜히 딸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죠. 지금 서연은 결혼의 기쁨에 젖어 있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서연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빛이었죠. 태호는 란을 통해 미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베트남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댔죠. 며칠 후 미셸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미셸을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란이 부탁하셔서 왔는데요. 당황스럽네요. 이곳까지 오는 이유가 뭐죠? 미셸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낯선 골목길이 펼쳐지고 있었죠. 태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로요.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들, 녹슨 난간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동네였죠. 미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기분이 불편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이상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태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오래된 빌라 앞이었죠. 여기가 어딘가요? 미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 없이 옥상을 가리켰죠. 저기 올라가 볼까요? 미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자꾸 이상한 곳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사업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하지만 태호는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망설이다가 결국 뒤따랐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인지 모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죠. 미셸이 옥상 가장자리를 올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을 졸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꽃. 미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불꽃이 터졌어요. 저기서 누군가를 안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를.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날 저와 함께 서연이한테 약속했어요. 나중에 가까이서 보자고. 근데 그 약속 못 지켰어요. 태호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이 8살 서연을 안고
옥상 끝까지 힘들게 올랐죠. 불꽃놀이를 보여주고 싶다며요. 계단이 가팔라서 헉헉거렸지만 수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을 아는 팔이 떨렸지만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여보, 여기서 보면 진짜 예쁘대. 서연아, 엄마가 예쁜 거 보여줄게. 수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수놓던 불꽃들, 서연의 환한 웃음, 수정의 행복한 눈빛, 셋이 함께했던 마지막 밤이었죠. 다음엔 가까이서 보자. 응, 엄마가 약속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태호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셸이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고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왜?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미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죠. 태호가 미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감동의 눈물이 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아이가 서연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미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서연 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서연이 엄마예요. 제 아내 수정이에요. 미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만하세요.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연 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모르는 감정들이 솟아올라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미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 가야겠어요. 태호가 미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기억해줘요. 미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저는 미셸이에요. 수정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셸이 계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피로연부터 머릿속이 복잡했던 미셸은 그 복잡한 생각들이 태호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피하려는 거였죠. 태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정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녀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미셸을 보며 애가 타고 슬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옥상에 혼자 남은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불꽃이 터지던 바로 그 하늘이었죠. 수정아, 나 여기 있어. 당신 기다리고 있어.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당신을 되찾을 거야.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태호는 란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셸을 만나야 했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미셸 씨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제발 한 번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오세요. 제가 한 번 더 말해볼게요. 태호는 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였죠. 미셸과 란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빌린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죠.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란이 나왔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오세요. 태호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이었죠.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미셸이 의류 사업으로 성공한 백만장자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일궈온 성공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죠. 란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려왔죠. 언니, 그분이 오셨어요. 한 번만 만나봐요. 미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싫어요. 돌아가시라고 해요. 언니, 저는 20년간 미셸로 살아왔어요. 란 언니의 가족이에요. 이수정이 아니에요. 미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아래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좁은 단칸방이었죠. 수정이 어린 서연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수정이 서연의 작은 손을 잡고 태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봐, 우리 셋이야. 영원히. 수정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란이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죄송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전해주세요. 저는 기다리겠다고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요. 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셸 언니가 그분의 아내인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죠. 네, 확신해요. 넥타이 매는 버릇, 귀 뒤를 긁는 습관, 찬 음식부터 먹는 식성, 웃을 때 찡그러지는 눈꼬리, 그리고 발목에 나비 문신까지 모든 게 제 아내 수정이에요. 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비 문신요? 신혼여행 때 커플로 새긴 거예요. 저도 똑같은 문신이 있어요. 란이 숨을 삼켰습니다. 20년간 함께 지냈지만 미셸의 발목에 그런 문신이 있는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실이 진실인지 헷갈려요.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눈빛에서 진실이 느껴져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태호가 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감사합니다. 미셸. 아니, 수정이를 20년간 돌봐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저는 기쁠 거예요. 언니가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태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쇠사슬을 단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미셸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추슬렀습니다. 한편 2층 방에서 미셸은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방이었죠. 의류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그녀에게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낡은 집이었죠.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장판은 닳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셸은, 아니, 그 여자는 남자의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습니다. 매듭을 살짝 왼쪽으로 틀면서요.
여보, 오늘도 힘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목소리였죠. 가난했지만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응, 저녁에 봐. 서연아, 아빠 다녀올게. 남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죠. 아빠, 빨리 와요. 미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이게 뭐야? 왜 자꾸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자신은 백만장자였습니다. 고급 주택에 살고 명품을 입고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낡은 단칸방의 기억이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이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그 작고 낡은 집 속에서의 행복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미셸에게 란은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웃고 울고 살아왔죠. 힘들 때 서로 기대고 기쁠 때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미셸이야. 이수정이 아니야. 미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자꾸만 단칸방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넥타이를 매주던 손, 어린아이의 웃음,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기억들.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만났던 그 남자와 똑같은 눈빛이었죠.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내 기억이 아니라고. 미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렇게 큰 변화와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죠. 그 시각, 태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전한 것이 오히려 미셸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매정한 진실에 힘들어도 지금 눈앞에 수정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수정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수정이 자신을 기억해 줄 때까지, 진실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이 혼란 속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닫으려는 순간 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란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봉투였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태호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고 싶은 란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호 어르신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읽어주셨으면 한다고요. 미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란이 미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그냥 이것만 읽어달라고요. 미셸의 손이 멈췄습니다. 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읽어봐요. 그리고 결정해요. 베트남 가기 전에 한 번만요. 미셸은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 것 같은 마음과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충돌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죠. 2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죠. 미셸은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수정에게 오늘 서연이가 첫 걸음마를 뗐어요. 당신이 없는 첫 번째 걸음이었죠. 서연이가 비틀거리다 넘어졌는데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당신을 닮았나 봐요. 강한 아이예요. 미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서연이 유치원 졸업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서연이가 객석을 둘러보더라고요. 엄마를 찾는 눈이었죠. 가슴이 찢어졌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셸은 멈출 수 없었죠.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이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는데 엄마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될 수 없으니까요. 중학교 입학식이었어요. 서연이가 교복 입은 모습, 당신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 많이 컸어요. 키가 당신을 닮아서 작은 편인데 그게 또 예뻐요. 고등학교 때 서연이가 첫사랑에 실연당했어요. 방에서 울고 있길래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럴 때 엄마가 필요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학교예요. 합격 통지서 들고 영정 앞에서 절하더라고요. 엄마 덕분이라면서요. 그 모습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마다 딸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죠. 첫 걸음마부터 유치원 졸업, 넘어져 울던 날, 학교 입학, 첫사랑의 아픔, 대학 합격까지 20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날짜에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마다 쓴 보고서, 같은 일기들이었죠. 당신 생일이에요. 미역국 끓여놓고 혼자 먹었어요. 서연이랑 둘이서요. 당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케이크도 샀는데 당신이 없으니 맛이 없더라고요. 36번째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케이크 사왔는데 서연이가 초 불어서 끄더라고요. 소원 빌었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요. 40번째 생일이에요.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서연이가 엄마 사진 앞에 꽃 놓더라고요. 우리 딸 많이 컸어요. 당신을 닮아서 예뻐요. 보고 싶어요. 미셸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죠. 20년간 아내의 생일마다 편지를 쓴 남자. 그 기다림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죠. 수정에게. 서연이가 결혼해요. 당신이 볼 수 없는 웨딩드레스예요. 예쁘죠? 우리 딸 정말 예뻐졌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자신이 직접 만든 드레스였습니다. 미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밤새 수놓았던 레이스, 하나하나 손으로 박은 진주 비즈, 신부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바로 그 드레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드레스를 딸이 입고 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셸의 무릎이 꺾였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맨 아래에 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죠.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 그리고 품에 안긴 작은 아기.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네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었던 것 같았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세 사람. 가난했지만 웃음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단칸방,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던 아침, 아이를 안고 동네를 산책하던 오후, 옥상에서 불꽃놀이를 보던 밤,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젊은 태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 곁에 있던 자신의 모습도요. 자신의 진짜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셸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강렬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서연아. 미셸이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오열했죠. 20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였어.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호. 그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곁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셸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란이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미셸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미셸이 걱정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언니. 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언니 괜찮아요? 미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란아. 나 가족이 있었어. 딸이 있었어. 남편이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기다렸어. 미셸이 다시 오열했습니다. 란이 꼭 안아주었죠.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 사이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사랑,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셸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뛰쳐나갔습니다. 발작적으로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죠. 태호의 집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란이 뒤에서 불렀지만 미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뻔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기 힘들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구겨졌지만 놓을 수 없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어지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미셸은 돈을 건네고 뛰어내렸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나왔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셸 씨? 미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밀치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실 한쪽에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웨딩드레스였죠.
자신이 직접 만든 그 드레스. 하얀 레이스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주 비즈가 반짝거렸죠. 결혼식 후에도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셸은 비틀거리며 드레스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레스의 안감을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나비자수가 있었습니다. 안감 안쪽에 작은 나비가 수놓아져 있었죠. 자신이 직접 수놓은 나비였습니다. 모든 드레스에 숨겨두는 자신만의 표식이었죠. 미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린 서연의 이불, 서연의 수건, 서연의 옷, 모든 것에 나비자수를 수놓았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딸에게 항상 나비를 그려주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죠. 서연이 좋아하던 나비 그림, 엄마가 그려준 나비를 오려서 방에 붙이던 어린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비 그려줘. 나비. 미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봉인되었던 기억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린 서연에게 나비 그림을 그려주던 손, 옥상에서 서연을 안고 보던 불꽃놀이, 태호의 넥타이를 매주던 아침, 파도 소리, 신혼여행 때 들었던 파도 소리, 남편의 목소리, 수정아 사랑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2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레스를 끌어안으며 바닥에 쓰러졌죠. 하얀 레이스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서연아. 미셸이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오열이었죠. 우리 서연아. 태호가 가만히 미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숨조차 쉬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20년간 수천 번 불러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정아. 미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20년 전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게요.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기억이 난 거야? 미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죠.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났어?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열하면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당신, 나 기억나? 서연이 기억나? 미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이 메어서요. 하지만 그 끄덕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태호의 가슴에 20년의 기다림이 무너져 내렸죠. 태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셸 앞에 무릎을 꿇었죠. 두 손으로 미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수정아, 수정아. 태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요. 살아있는 아내의 이름을요. 꿈이 아닌 현실에서요. 여보. 미셸의 입에서, 아니 수정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죠.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말이었습니다. 태호가 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터져나왔죠.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듯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뛰어들어왔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아버지와 미셸이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의 웨딩드레스가 구겨져 있었죠. 숨이 걸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눌려 내려앉는 듯했죠.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았죠. 눈물 속에서도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8살이던 아이가 28살의 여인이 되어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수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엄마의 서연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서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정말 엄마예요? 수정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안았죠. 8살 때 잃어버린 딸이 28살이 되어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가녀렸던 아이가 어엿한 여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정이 오열했습니다. 서연도 울었죠. 태호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거실에 걸려있던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감 안쪽에 나비 자수가 보였죠. 엄마가 딸에게 수놓은 나비. 20년의 시간을 건너 모녀를 다시 이어준 나비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죠. 끌어안고 우는 세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눈물을 물들였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죠. 나비가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랑과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뛰어온 것이죠. 숨이 가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세 사람이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수정, 그리고 서연. 바닥에는 웨딩드레스가 구겨져 있었죠. 노을빛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눌려 내려앉는 듯했죠. 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었죠.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빛이 있었죠. 20년간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란아. 수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란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서연의 엄마였어요? 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구한 여인이 며느리의 친어머니였어요. 란이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힘든 표정이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베트남 바닷가에서 구했던 그 여인이 우리 민준이 아내의 엄마였다니. 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란이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20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손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언니를 구해야 했는지, 왜 우리가 20년을 함께 살았는지,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이 인연을 위해서였어요.
수정이 란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20년의 세월이 울음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품에 안겼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왔어요. 진짜 엄마가 돌아왔어요. 서연이 오열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죠. 그래, 엄마가 돌아왔어. 이제 다 괜찮아. 태호는 수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아내의 손이었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의 눈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더 꼭 잡았죠. 눈을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기억 속의 남편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수정이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제 다시는 안 놓칠게요. 절대로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고마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태호가 수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걸.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그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해외까지 수소문했어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자는 밤이 많았어요. 당신 꿈을 꾸고 일어나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서연이한테 약속했으니까요. 엄마를 꼭 찾아주겠다고요. 수정이 태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20년간 자신을 찾아다닌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기억을 잃어서, 당신과 서연을 잊어서.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줘서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태호가 수정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정이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20년간 기다려준 남편의 사랑에 수정은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서연의 결혼식. 그것은 새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엄마의 귀환이었죠. 그리고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죠. 운명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수정, 서연과 민준, 그리고 란 가족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들 웃어주세요. 태호가 수정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정이 태호에게 기댔죠. 서연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섰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란이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세 사람이었죠. 태호와 수정, 그리고 어린 서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옥상에서 불꽃놀이를 보던 그 가족이었죠. 그때의 행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남편 민준, 랑과 그녀의 가족,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죠. 피보다 진한 인연이었습니다. 수정이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수정이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미소 지었죠. 나도 행복해요. 이제 진짜 행복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나비가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죠.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애타는 얼굴로 수정을 바라보던 태호와 그런 태호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수정의 첫 만남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간절하게 끝없이 찾아다녔던 태호의 사랑이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울립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응원하신다면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